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우리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님이시기도 하셨고요. 또 현재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지방분권위원장으로 지방자치 자치분권을 하면 뭐 최고의 전문가십니다. 우리 박기관 회장님의 좌장 역할로 진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한번 크게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2회의 제1분과 지방시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와 분권형 국토 균형 성장에 관련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정훈 박사님께서 경기원에 이제 오셨는데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이정훈 박사님, 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토론자분들께서는 6분을 넘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래야지 나중에 이 토론이가 제대로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잘 아시는 것 같이 우리 마이크를 주면 한정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꼭 엄수를 해주시고 그 이후에 톤을 좀 더 갖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탁드립니다. 이정훈 박사님. 오늘 발표를 맡은 경기연구원의 이정훈입니다. 장인봉 교수님이 아주 좋은 발제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제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중복되는 부분 좀 스킵하고 시간을 지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을 조금 소개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 이 취지는 이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라고 하는 것이 북부가 잘 먹고 잘 살고 뭐 북부만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비수도권에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하면 우리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거 좀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 북부와 비수도권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지금 현재 뭐가 문제인지를 앞에서 이제 우리 행정학의 아주 대가들이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지금도 여기 이제 토론에도 계시지만 저는 약간 베이스가 지리학 전공이기 때문에 국토구조, 이런 행정구역보다는 실제 사람들이 움직이는 구조를 토대로 한번 그 행정체계를 어떻게 가야 될지 말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그동안의 이 얘기 출발은 뭐냐 하면 그동안에 국가가 주도를 해서 50년 동안 고도 성장을 했습니다. 아주 성공적인 모델을 일으켰는데요. 그런데 이 데이터에 보시듯이 지금 코리아가 장기 경제 성장률에 있어서는 OECD에서 꼴찌 수준이다. 0.1%가 안 되는 그 잠재 성장률을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위기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추격하고 있고 여러 가지 내외적으로 위기인데, 그런데 봤더니 수도권 지방 격차가 심화돼서 이걸 줄이자 하는 게 이제 그 기본적인 국가 국토 정책의 이제 핵심인데,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수도권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는 게 하나,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수도권 내에서 경기 남부, 서울, 인천과 경기 북부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 두 번째. 불균형은 똑같은 불균형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지, 이게 뭐 누가 지방이 합의해 오면 우리가 그냥 그거 승인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국가의 어떤 비전에 관한 책무, 국가 발전에 관한 책무를 유기하는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그동안의 50년간의 고도 성장의 레짐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바로 국토의 균형 성장 레짐으로 바꿔야 되고, 그게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지방의 4대 행정구역 통합, 그리고 그것들을 분권형 국가로 가는 큰 그 패러다임을 제시하면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야 된다. 이게 그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표가 조금 깜깜해서 어두운데요. 자, 여기 2015년이고요. 그 말씀을 드리면, 자, 이 아래쪽이 수도권이 GRDP고 위쪽이 비수도권이 GRDP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1985년이거든요. 왼쪽이 1985년 43.7%고 56.3, 비수도권이 굉장히 큰 어떤 생산성과 성장을 보였어요. 그런데 자,
그 수도권 규제가 이때 시작이 됐죠. 82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비수도권의 그 한 번 약간의 이 부침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내려왔죠. 수도권이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체제로는 이 추이를 되돌릴 수 없다. 그거는 그 부정할 수 없어요. 뭔가 큰 변화를 주지 않고는 이 추이를 돌릴 수 없다. 그 이유는 크게 오늘 뭐 그 짧은 시간에 그 이유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첫 번째 이유는 경제의 구조의 변화에 있고 두 번째 이유는 국가 권력 구조의 집중에 있다. 그 두 가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경제 구조 변화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자 경제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기술 발전과 시장에 따라서 한국 기업이 발달하고 입지한 결과가 바로 수도권에서의 소위 말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반도체 AI 어떤 그런 그리고 사람의 어떤 그 고급 인력 중심의 경제가 이렇게 만든 거고요. 두 번째는 국가의 경제력 집중이 더 이상 이 비수도권의 성장을 가로막는 거다. 이제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원인을 뭐 간단하게 좀 진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상을 보면, 자, 국토공간 구조를 그러면 어떻게 개편해야 되냐. 요 데이터를 보시면 이 수도권이 이제 절반이 좀 넘죠. 그 인구가 절반이 조금 넘고, 충청권 550만, 대구 경북 490만, 부울경 760만, 광주 엄난 320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그 충청권에 4개 지방자치단체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규모를 좀 통합해서 키우고 효과적으로 가져가자는 게 첫 번째 이제 메가시티 이 정책인데,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수도권에서 그 GRDP 비중의 10년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GRDP 비중의 변화가 수도권이 플러스 3.7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충청권이 0.51%포인트 증가하고 나머지 지역들이 완만하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까 보여드린 이제 그래프의 나타나는 어떤 그런 이제 구체적인 지역적 분포인데요. 수도권에도 보시면 서울은 좀 줄어들고 있고요. 경기도가 4.33%포인트 늘어났는데 그 경기도가 어디냐? 경기 남부인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통계 함정이 있죠. 경기 북부를 따로 떼놓고 보면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와 경기 북부 격차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경기도의 경기 남부와 북부의 통계 데이터와 지역의 어떤 거버넌스를 분리하자는 게 이제 특별자치도 얘기고, 이 지방에 이렇게 계속해서 이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지방을 규모를 키워서 뭔가 새로운 체제를 만들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오는 이제 이야기들이 뭐 그 광역화, 메가시티, 광역경제권,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이 발전 체제에서 제외한 대표적 지역이 있죠. 제주도, 강원도, 전라북도. 가장 낙후된 어떤 이 대한민국 50년간 고도 성장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들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특화 발전하자는 것이고요. 그 광역화는 이제 그 메인 축에 있던 아까 보셨던 그 이 55% 이상의 높은 경제적 기반을 갖고 있던 지방이 지금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키워서 뭔가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강원도 그다음에 전라북도, 제주도, 경기북도 이렇게 경제권에서 좀 소외돼 있고 이런 그 기존의 우리 핵심 경제축들이 있죠. 그다음에 메가시티 이제 이런 그림으로 가자는 건데 여기에 소프트가 좀 빠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잘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요 발표문 작성할 때 이제 대구 경북이 이 논의가 이제 이 중단됐던 상황인데 최근에 다시 그거 살려냈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감안해서 좀 들으시고요. 답보 상태에 있다 그런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 초강의 협력 촉진하기 위해서 특별자치도 실효성 확보해서 주민들이 빨리 합의해라 합의하면 해줄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합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실효적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정부가 마련해서 제시하는 게 정부의 국가 비전에 관한 이야기고 책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는 자, 왜 다 메가시티 시대고 통합을 하려고 하는데 왜 분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게 KT 데이터로 수도권의 생활인구의 어떤 이 이동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빨갛게 집중된 데가 생활인구가 많은 지역이고 하얀 데가 없는 지역이거든요. 자, 이게 말하자면 생활권을 정확하게 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근권, 생활권, 경제권을. 자, 이렇게 보면 수도권 전체가 인천, 경기 남부, 그다음에 동부분 좀 비어 있죠. 북부의 일부만이 포함되어 있고 서울과 경기 남부에 집중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간 구조, 이 그 아주 부분적인 곳에 집중이 큰 곳에는 제가 한번 이렇게 통근 시간대에 들고 나는 걸 재봤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단방향으로 가는 것들이 훨씬 많은 시간, 거의 그 남양주에서 강남 가는 건 2배 가까운 시간이 이 반대편에 비해서 걸릴 정도로 한쪽의 인프라만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 규모의 불경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2006년에서 2016년의 그 OD, 그 출발과 이 도착 데이터인데, 자, 보시면 서울 강남에 집중돼 있죠. 서울 강남에 집중돼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섹터에서 이렇게 사방에서 들어가죠. 근데 서울에서 경기도로 가는 게 2006년엔 적었는데, 그 이 판교와 화성 뭐 이쪽 지역으로 상당히 많이 이 출발이 있는 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수도권이 광역화되고 있고 그 경기도 지역이 굉장히 발전해 왔다. 근데 경기 북부 지역은 그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소외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래서 결국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경기 북부가 이렇게 빈 지역으로 남아 있어야 되겠냐? 이제는 더 이상 분단의 그 안보의 현장으로서의 경기 북부가 아니라 이런 발전에 동참을 해서 이 남부 지역과 서울에 있는 혼잡이 문제를 해소하면서 균형된 수도권을 만들고 경쟁력을 강화할 때가 됐다. 그래서 경기 북부에 새로운 성장 거점을 조성해서 수도권을 다극체제로 만드는 게 국가 경쟁력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결론, 첫 번째 경기 북부에 대한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부를 별도의 체제로 만들어서 이 관련된 규제를 해소하고 이 여러 가지 어떤 게 다양한 이 다른 지역들과 협력하는 체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말씀 좀 드리겠고요. 요 데이터, 이 북부 데이터들은 우리 앞에 장인범 교수님이 충분히 말씀 좀 하셔서 이 자료로 좀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북부도 수도권인데 지방보다 사정이 낫지 않은가? 전혀 낫지 않고 오히려 더 열악하다. 그리고 이미지가 완전히 다르고 경기 북부는 아까 뭐 총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좋은 글씨와 같은 게 있다.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 없고 1인당 GRDP가 전국에서 거의 최하의 수준이고, 자, 이게 국가의 첨단 산업 전략 단지거든요. 말하자면 지방에도 이러한 기지들이 있기 때문에 앞에 보신 그러한 이제 그 GDP 담당했었는데, 자, 경기 북부는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규제. 자, 요건 좀 데이터들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기 북부의 접경 지역으로서의 어떤 열악함이 있는데 수도권 규제를 하고 있는 이 국가정책적 상충을 이제는 해소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첫 번째 이제 이 중간 결론은 경기 북부 지방 모두 발전을 촉진시켜야 될 대상이지, 그게 저기가 발전하면 우리가 안 돼, 이렇게 하면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연대 상생하고 그 상생의 발전은 분권형 국토 균형 성장 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잠정적인 것을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구체적인 이야기들, 경기 북부를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이제 내용들에 관한 이제 계획,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 북부, 경기도에 포함되어 있을 때는 그냥 이런 것들이 평화경제벨트 이렇게 해가지고 좀 섬유산업, 관광산업, 콘텐츠산업 뭐 이 정도 했었는데, 좀 더 그 발전된 어떤 그런 뭐 AI라든가 디지털 산업, 그린 바이오 산업 이런 부분들을, 국방산업 이런 부분들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해서 그 인프라 투자도 하고 기업도 유치하고 해서
2040년까지 연간 12.5조를 투자를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한번 저희가 이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굉장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이 한국이 GDP가 이 경기 북부에 대한 투자가 없을 때에 비해서 0.31%포인트 증가하게 됩니다. 그 경기 북부는 1.11%포인트 증가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생기는 결론은 자, GRDP, 그 다음에 이 가계소득이 총 정책 효과, 그 다음에 연평균 14조 정도의 가계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한국 80조, 그 다음에 세수는 경기도가 6조 증가하게 되고 전국이 24조, 이렇게 전국적인 상생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수도권을 그러면 경기 북부를 갈라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겁니다. 현재 거점이 없는 경기 북부의 거점을 만들고 현재의 중심점인 서울 강남과 경기 남부, 서울 강서와 인천이 중심축에 더해서 서울 강북과 경기 북부, 서울 강동과 경기 동부의 축을 강화시킴으로 해서 전체의 혼잡을 해소하고 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이게 첫 번째 결론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이 4대 그 거점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축하는 것을 정부가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리겠고요. 자, 관련된 데이터들과 뭐 주요한 내용인데 이 부분들은 좀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한 1분, 1, 2분만 좀 더 쓸게요. 그래서 이제 광역 통합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왜 광역 통합이 부진하냐 하면 제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대구 경북 행정 통합. 경북에서 반대를 했죠. 왜냐하면 통합을 하면 자치권을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아유 안 돼 우리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특별시로 하면서 자치권을 부여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문제는 기존에 있는 이 대구 경북이 재정 여건과 어떤 그런 권한을 가지고 과연 효율적인 그런 통합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느냐에 대한 답이 없다. 그게 첫 번째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부울경에 그 경남의 박안수 지사가 이 부울경 특별연합에 탈퇴할 때 이런 얘기했습니다. 제주자치도와 같은 특례와 자치권을 확보하지 않는 부울경 특별연합은 의미가 없다. 그때까지 유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결론은 뭐냐면 정부가 이런 어떤 새로운 성장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이양하는 적어도 장기적으로 연방제에 준하는 분권의 비전 속에서 이 통합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고는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런 면에서 현재 대구 경북의 논의도 대단히 단편적이고 서울 메가시티 논의 아까 보셨듯이 대단히 단편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역시도 통합과 특별자치도 하나는 통합이고 하나는 분리기 때문에 다르다가 아니라 공통조건은 분권, 정부가 이 경기 북부의 재정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정부가 모여서 같이 논의를 해야죠. 그리고 저희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4천억 원 플러스 알파 정도의 재원이면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근데 현재의 그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사무처 소요경비와 뭐 이런 것들은 시도가 부담한다. 시도의 부담. 이렇게. 그러니까 국가의 부담에 대해서는 아주 제한적이거나 거의 없는 그런 상황에 돼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굉장히 나이브하다. 이런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도권은 사급 거점을 육성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로 협력을 강화하고 이런 이제 광역교통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 협력 시대에 대비할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국가적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그 4대 초광역권과 특별자치도의 이러한 권한과 이 재정 이양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방교부세를 1%에서 3%포인트 상향하면 5조에서 20조 정도의 지방 자주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대단한 이제 많은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어떤 국가의 권한이 이양을 통해서 경기 북부의 문제, 지방의 통합의 문제, 또 그 강원과 전북 특별자치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경기 북부는 한 5년 정도에서 10년 정도만 지원을 해주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 어떤 그 특화 발전이 효과로 지방에 다시 이 세수를 돌려드릴 수 있고 상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이것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정훈 박사님께서는 경기연구원의 현재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의 센터장도 맡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이쪽에 연구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굉장히 좋은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토론을 해주신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거꾸로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국지방연구원의 최지민 박사님께서 연구를 이쪽에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좀 먼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체제 개편 관련된 이제 중앙부처, 즉 행안부가 주도하고 있는 자문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그 논의에 대한 거를 정책 과제로서 좀 지원하고 지금 주로 시도 통합 위주로 논의되고 있는 정보 공고안인데 사실 시군구 통합, 그다음 계층제 유연화 등 다양한 이제 대안들을 가지고 이제 지금 현재 지역 의견 수렴 간담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이제 행안부 연구 지원을 하면서 많이 알게 되었고, 지난번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토론회에서도 이 준비된 사안에 대해서도 한번 토론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내용들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이제 발제자 발제하신 거 이전 세션에서도 강조했던 점이 왜 특별자치도가 필요한가, 왜 특별자치도 외에 대안은 없는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경기도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절실함, 문제 해결이 정말 필요하다. 특별자치도 외에는 없다. 라는 한에서 절실함이 느껴졌던 발제였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세션 제가 토론할 요 내용은 이제 그걸 넘어서 그럼 어떻게 통합 위주의 체제 개편 논의에서 이 분할이나 규모의 불경제처럼 비춰질 수 있는 이 특별자치도의 출범 문제를 어떻게 이제 국가 전체적인 효과로서 이렇게 기대 효과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을 다각도로 좀 마련해 주신 것 같아서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논의했던 거에서 한 걸음 더 나가 특별자치도 출범이 전국 단위에서의 성장률,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국가 전체의 이득이 된다라는 점에서 이제 발제를 통해서 잘 보여주셨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의 주요 문제의식은 인구 감소 시대에 수도권의 집중도가 더 심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지금과 같은 행정체제로서 이 문제의 심각함을 대응하기가 어렵다. 행정체제, 주로 이제 행정구역이 논의가 되는데 이 구역의 분절성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비효율, 규모의 불경제를 좀 더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체제 개편을 해보자. 그로 말미암아 가장 이제 이 체제 개편 대안에서 주로 이제 검토되고 있는 기대 효과를 비수도권의 어떤 경쟁력 강화와 그 국가 전반적인 균형의 발전 쪽에 좀 포커싱을 맞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비수도권의 어떤 통합 논의를 통해 가지고 규모의 경제가 확대되고 이제 대구 경북의 경우에 특별시와 같이 위상을 좀 강화해주면 이 정치적인 어떤 그 위상과 이런 것들이 높아져서 비수도권의 입장에서 반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대등하게 수도권의 입장과 대등하게 할 수 있을 걸 기대하고 이제 명칭이나 그다음에 권한도 이제 좀 대폭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록 수도권에 있으나 굉장히 다른 비수도권 지역처럼 경제적으로 낙후된 이 경기 북부를 특별한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대등한 어떤 그 정책 결정의 위상으로 올리겠다라는 시도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특별자치 시도 제도 개선 관련된 과제 통해 가지고 강원과 전북이 특별자치도 출범하기 전에서의 행안부의 방향에 대해 가지고 제도 개선과 행안부 입장에 대해서 정리하는 연구를 2, 3년 전에 했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제가 특별자치도가 17개 광역에서 4개나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이 있었는데요. 지금 돌이켜보면 애초에 중앙정부가 정해놓은 일반자치 틀 안에서 지역이 요구하는 것들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특별자치 시도 제도이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거를 이제는 좀 이해가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떤 개념이냐면 국가의 권한을 우리가 이양받아서 더 큰 자치권을 확보하면 이 자치권의 근거에서 낙후된 발전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각종 규제를 풀면서 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특별자치 도출범의 가장 큰 문제인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법상 이러한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시나 특별자치도 승격밖에 없습니다. 국가의 권한을 광역 단위에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나 차등분권의 모형들이 있으면 좋은데요. 그게 없어요. 권한이 이만큼만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만큼의 국가 권한을 갖고 오고 그에 따른 국가의 재정 지원을 좀 받고 싶은데 요거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과 이름을 명칭을 바꾸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저마다 특별이라는 것들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예상이 되냐? 뭐 전남도 특별자치도 법안에 대해서 이제 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우리도 자치권에 대해서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요구해 보자. 그러면 전국 17개의 모든 시도가 특별자치, 즉 특별법에 근거한 별도의 자치권이 부여되고 있는 모습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규모는 좀 일부 면적이 작거나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이 각각의 17개의 자치단체가 특별자치 시도로서 위상을 부여받게 되면 뭐 프랑스의 경우처럼 그거를 포괄하고 있는 레종처럼 그 초광역의 연대들의 어떤 다양한 이합집산과 계층에 대한 그 연계 조정이 강화되면서 전국적으로는 3급 체제에서의 분권형 국가, 연방 수준에서의 그 분권 국가로 나아가는 하나의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고민해야 될 지점은 뭐냐면 특별자치 시도의 제도를 통해서만이 이 차등분권의 모형을 가져가게 될 이후에 17개의 모든 광역이 특별자치법에 근거한 특별법에 근거한 자치권을 부여받게 됐을 때 국가의 전체 모습이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향적인 연구가 지금 행안부 차원에서 논의가 돼야 되고요. 이번에 이제 그 권고안에서 이런 논의들 토대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밟아 나가면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면 이후에 그려질 30년 뒤의 미래의 지도는 지금의 17개 광역과 226개 기초가 아닌 정말 다양한 형태의 지도가 그려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발제에서 좀 검토가 되거나 조금 논의해서 심화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발제에서 그 재정 쪽 얘기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같이 좀 문제의식이 있는데요. 이제 당장 특별자치도 출범했을 때 발생하는 뭐 이전 비용, 청사 건립 비용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에 반드시 설치돼야 될 여러 가지 연구소, 뭐 보건 관련된 것들 있잖아요. 직속 기구들. 이런 거 설치 비용 외에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통해서 수행해야 될 기능들이 있을 거예요. 국가 권한에 대한 이양, 즉 규제를 개선해서 우리가 그전에는 못했는데 국가의 권한을 이양받아서 더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 기능을 수행할 때 발생하고 있는 사무 이양의 재정 소요 비용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 고민을 하기 전에 어떤 고민을 더 해야 되냐면 과연 우리가 분도라 표현을 적절하지 않고 특별자치도에서 국부의 이제 적합한 기능을 이양받을 때 이 기능은 과거에 전체 경기도에서 발생했을 때는 규모에 오히려 불경제가 발생했는데 범위를 줄였더니 되게 효율적이고 지역 맞춤형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더라. 그런 것들이 이미 이제 준비하시면서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계시는 기능들. 어떤 기능은 광역화해가지고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는 게 좋은 기능도 있고 어떤 거는 광역화가 아닌 오히려 규모를 좁히면서 디테일하게 들어갈 때 오히려 효과적인 기능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논의가 규모의 불경제로 지향하면서 국가의 전체적인 체제 개편 논의랑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가장 효율적으로 지방 입장에서 제공할 수 있는 기능들을 우리가 적정한 행정구역의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기능들을 좀 더 갖고 오셔가지고 이후에 우리는 이런 기능 수행하는 게 필요하므로 이런 정부의 재정도 필요하고 이 기능을 수행하는 데 발생하는 재정 소요 비용은 이렇다. 연결이 매끄럽게 가져갈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제 좀 다시 이거는 이제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에 이제 고민될 지점에 대해서도 좀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이 안에서 이제 사실 경기 북부라고 해도 저는 이제 남양주시에 사는데 남양주는 그래도 좀 큰 대도시고 그다음에 정말 연천, 뭐 가평, 그다음에 양평처럼 이제 같은 북부 내에서도 편차가 되게 크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서 동일하게 북부라고 하더라도 다 소외된 지역은 또 아니고 농촌과 뭐 도시의 지역이 공존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이 안에서의 균형 발전과 격차 해소 부분을 어떻게 좀 가져갈 수 있는지 만약에 우리가 분권을 논의한다면 광역의 특별자치도뿐만 아니라 광역과 시도 간의 기능의 재조정도 필요한데요. 만약에 인구가 감소되고 있어서 기능 수행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광역이 직접 그 서비스 제공하겠다. 같은 시군의 자치권에 대해서라도 우리가 특별자치도로서 차등적인 분권 모형으로 더 광역이 통솔 권한을 갖고
약하거나 재정력이 약한 부분, 주민생활의 삶에 직접적으로 시군이, 과소시군이 제공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광역이 직접 제공하겠다라는 어떤 컨셉을 잡아가면서 이게 국가 균형 발전에도 도움되지만 그 북부 자치도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불균형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세밀하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그 디테일하는 거를 좀 추진 과정에서 좀 부각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다 논의가 되었고 이후에 우리는 이런 기능을 하는 게 더 좋다고 판단했다라는 걸 설득하면서 그 논리를 빌드업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후속 연구들을 통해 가지고 지역 내 불균형 개선에 대한 논의들, 그래서 다른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이제 안에서 격차가 크잖아요.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자치단체가 출범했을 때 어떠한 걸 연대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통로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고민들을 좀 연구를 통해서 좀 진행하면 좋겠고 저희 연구원에서도 그런 내용들로 혹시 제도 개선 사안에 대한 게 있으면 같이 좀 협조하면서 연구 체계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을 오늘 지켜주셔서 고맙고요. 자, 다음에는 우리 김희진 우리 박사님께서 네. 안녕하세요. 시도지사 협의회 김희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협의회 그 박광규 센터장님께서 급하신 일정으로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그 센터장님 의견에 더해서 제 의견을 조금 더 더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그리고 비수도권 간의 연대와 상생을 통한 분권형 국토균형 성장 전략을 상세히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이정원 센터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발제문을 통해서 경기 북부의 현실이나 비수도권 4대 초강력 성장 거점의 추진의 쟁점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연대와 상생을 통한 분권형 국토균형 성장 전략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대안 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특히 이제 발제자께서 제기하는 문제의 의식, 즉 국가 주도의 불균형 성장 전략의 한계, 그리고 새로운 대안 모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논리적 조금 더 타당성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그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토론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PPT 9쪽에서 보면은 규모의 경제와 특별자치도의 공전에 관한 의견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추진되고 있는 그 시도의 행정통합 또는 메가시티 그리고 특별자치도 및 특례시 등이 논리적 차원에서 서로 이제 시너지 이제 효과를 낼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나라 그 지방자치 현실을 이제 고려했을 때 광역화와 분권화의 추진 방향이 모든 지자체가 이제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행정통합이나 메가시티 등의 논의와 그리고 특별자치도 또는 특례시 등의 어떤 논의의 주요 추진 주체와 내용이 서로 간의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교부세 등에 있어서는 전체 파일 중에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하나 더 이제 생기는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광역화와 특별자치도 이제 추진에 있어서 지방정부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는 방안을 도출하고 그리고 서로 공유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실현 가능성을 조금 높이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PPT 23쪽에 보시면은 그 비전 체계의 추진과 실현의 핵심 주체는 누구인가입니다. 발제문에서는 대한민국 신성장 엔진, 남북을 잇는 동북아의 국제평화도시 지역 간 상생 발전의 미래형 분권 모델의 비전 실현을 위해서 5대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그런 매우 도전적인 어떤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5대 전략 중에서 4대 성장 동력, 그리고 9개 전략 산업 벨트 조성, GTS 등 광역 교통 인프라 개선, 그리고 중첩 규제 개선, 국제 평화 자유지대화, 그리고 자치분권 모델 등은 이제 추진할 핵심 주체가 누구인가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추진 주체가 지방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니까 중앙이나 국회의 몫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전략을 현재의 행정체제 속에서는 추진이 과연 불가능한 것인지, 다시 말해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만들어야만 이제 이러한 전략들이 추진된다라는 것인지 설명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의 단서나 예외 규정을 오히려 두어서 북부 지역을 제외하는 내용으로는 경기 북부 지역이 추구하는 전략 추진이 불가능한 것인지입니다. 그리고 그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보더라도 경기 북부의 경우에 대부분의 그런
시군인이 지정된 것이 아니라 가평이나 연천 그리고 관심 지역은 동두천이나 포천시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4개의 시군을 중심으로 성장 전략을 꾀하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PPT 27쪽의 중첩 규제 개선 그리고 28쪽의 경기국제 이제 평화 자유도시의 구체적인 의미입니다. 발제자께서는 수도권의 범위에서 경기특별자치도의 제외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과연 어디까지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작년에 이제 김포시를 서울시로 이제 편입하느냐의 어떤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한 어떤 구체적인 구역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전역을 이제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그리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개선 그리고 경기국제평화자유도시 조성 등을 통해서 경기 북부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고 그리고 지역 발전을 촉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선 평화경제특별구역과 경기국제평화자유도시가 무엇이고 서로 어떻게 다른 것인가 조금 더 상세히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역이나 도시의 지정이 이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와 어떻게 이제 연결되고 또한 이러한 것들이 동시에 추진되어야만 하는가를 이제 보다 좀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가 주도하고 추진하고 집행할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좀 더 보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PPT 37쪽에서 보시면은 수도권 사극 체제의 구조와 광역 거버넌스의 현실적 타당성 문제입니다. 수도권을 사극 체제로 다극화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이제 밀도 있는 어떤 고민과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설 차원에서 서울과 경기도를 서로 인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사극화하는 것은 가능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하지만 발제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그 37쪽의 왼쪽 그림에서 수도권 이제 광역 공간 구조 구상도를 보면은 광역 교통 인프라는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방사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슬라이드의 오른쪽 그림은 이제 9개의 생활권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과연 서울을 4개로 구분하고 그리고 경기도를 역시 4개로 구분하는 방안의 현실성은 사실 매우 낮아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설치가 되면은 서울 그리고 경기 남부, 경기 북부 그리고 인천 이렇게 4개 시도가 사극 어떤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해서 광역 거버넌스를 구성하자는 그런 제안이 되는데, 사실 이러한 제안은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의 어떤 설치 필요성과 별로 관련이 되지 않는 방안이라고 좀 생각도 되고, 그리고 오히려 3개 시도의 협력이 어려운 상황에서 4개 시도로 확대하자라는 그런 방안이기 때문에 광역 거버넌스의 어떤 성공적 운영을 제약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북부 이제 특별자치도의 설치와 다른 정책들, 그리고 특히 지역과 권력의 자주적인 발전을 위해서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 그리고 지방의 자체 재원과 자주 재원의 확충력이 모두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에 저도 모두 공감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하튼 그 우리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뜻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능한 많은 지역과 이해 당사자들이 이제 동의하는 정책 대안을 이제 만들고 추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특별자치도,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되었을 경우에 아마 타 자치단체가 똑같은 위상을 가진 자치단체가 많잖아요. 이제 그 부분들이 자꾸 나서서 자기네들도 이제 특별자치도가 되겠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은 상당히 갈등이 아마 있을 것이다. 뭐 노정되죠, 분명히. 그것을 잘 조정해주고 이것을 잘 협력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거버넌스,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고요. 또 지금 이 박사님께서 제시해주신 4대 성장 동력과 9대 전략, 이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중앙에 하는 것보다는 모든 성격 자체가 중앙정부 또는 국회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 많이 담아 있습니다. 아마 그걸 지적해 주신 것 같아서요. 그것들이 먼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해 주셨고, 또 지금 제시해 주신 부분은 또 말씀 주신 거 좋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말씀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중앙의 권한 또는 행정적인 권한, 재정적인 권한을 통해 가지고 역시
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가야 될 기반적인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추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이라는 것도 대안을 잘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이따가 추가적인 발표자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김환기 우리 경일보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일보 김환기 기자입니다. 제가 93년부터 경기 북부 지역 의정부에 출입해서 한 30여 년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 발생한 그 미선이 효순이 사건 때 미군 장갑차 사망 사건 때 현장 기억이 선명합니다. 소파 개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현장 기자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자도 및 비수도권 상생을 위한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인범 교수님하고 우리 이정원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연구 자료를 보면 이론적으로는 너무 선명하게 자료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발전을 근간을 이룩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문제는 왜 이렇게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느냐, 이게 과제입니다. 근간을 종합해 보면 지금 그 차이를 조정해서 균형을 이룬다, 이런 것이 전제가 돼서 분도를 추진하자라는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94년에 경기 북부 분도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김문원 당시 국회의원께서 하셨고, 지금 30년 동안 지금 대동소이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언론에서 보는 시각은 한 두 가지 정도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내부 문제고, 두 번째는 외부 문제입니다. 내부 문제라는 것은 특자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계적으로 의원입법이나 대통령령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물리적으로 추진되겠죠. 그런 정치적 입지나 시각 때문에 안 됩니다. 현장에서 저희가 보면요, 북부 지역 10개 시군에 대한 시장 군수들의 의견이 일치되질 않아요. 김동연 지사님의 첫 번째 공약이 분도 추진입니다. 제도권 내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사례가 처음으로 저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추진 안 된 이유가 뭡니까? 학적 결합이 안 된다. 즉, 북부 지역 시장 군수들의 시각 자체에 차이가 있다. 좀 광역으로 보면, 물론 비수도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 발전을 상대적으로 저하된다는 부분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겠죠. 그런데 북부 지역, 저는 선행돼야 될 과제가 북부 지역 시장 군수들이 먼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한다라면 의견 집약이 쉬워질 것이고, 그러면 결론도 쉽게 나지 않겠는가. 어느 중앙정부에서도 주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논의하고 있는 분권형 균형성장이라는 것을 지금 중앙정부에서 허락해 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되겠나. 북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자치단체장들이 협의를 해서 우리는 이게 필요하니까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선행돼서 의견 집결이 되면, 의사결정이 되면 쉬워지지 않겠나.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참신한 행동들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양시가 분도를 반대한다는 얘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도를 전제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먼저 개선돼야 된다. 즉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분도를 반대, 분도는 지금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을 전제해주면 특자도를 호의적으로 바꾸겠다. 이런 경자구역과 지역 발전, 즉 광역발전과 지역발전이 연대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경기도가 촘촘하게 섬세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자구역하고 특자도를 동시에 추진하자. 경제특별자치도를 추진하자. 아주 좋은 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주에 양주 TP가 있고, 파주에서 평화특구나 연천에 기회특구를 연대해서 추진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 충돌들이 조정이 돼서 질서가 형성이 되면 상호 그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탁받은 시장 군수들도 자기들 명분도 있고 도지사도 발전을 위한 근간을 마련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좀 길어져서요. 여기에 몇 가지 메모해둔 부분들은 좀 더 구체적인 언론의 역할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인범 교수님하고 이정훈 센터장님 자료에도 나오고, 아까 첫 번째 세션에서 나왔지만,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는 특례를 추진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이 당위성을 제시해 주시면 언론에서는 특별히 반영을 잘 하겠다. 그리고 반영을 그냥 물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뿐이 아니라 다양한 시각에서 주민들 정세에 맞게 반영을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든 경기 북부 미래가 밝아지도록 다양한 시각과 고민을 함께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중요한 문제는 두 가지신 것 같아요. 내부 문제, 그러니까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의 내부의 문제 있을 때도 좀 관심을 갖게 가져야 된다. 그래서 쉽게 시군에 이제 자치단체장들의 이제 견해라든지 정치적 입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분들의 어떤 특별자치도에 대한 어떤 합의점 이런 것들이 내부에서 먼저 선행이 되게끔 돼야지 이게 동력이 발휘되지 않겠느냐 하면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고요. 또 추진할 때 경제 자유구역이라든지 지금 지향하고 있는 평화구역 특별구역이라든지 또 이러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과 같이 북부 특별자치도하고 병행하면은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날 수가 있다 이런 요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맙게 말씀 주셨고요. 또 이번에는 우리 경기도 의원, 네, 경기도 의회에서 오셨네요. 조성환 의원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는 조성환 의원입니다. 저는 지역이 파주입니다. 파주에서 상임위원장이 나온 게 30년 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북부 지역에서 의회 상임위원장이 나온 케이스가 별로 없다는 얘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그만큼 북부가 광역의회 내에서도 소수였고 또 소수의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였던 시절이 쭉 이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 작년부터 해서 경기도의 이제 북부 특별자치도 설립과 관련된 많은 토론회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때 가장 첫 번째 얘기됐던 것이 그러면 경기도민들은 과연 북부 특별자치도가 설치되는 것을 찬성하는가? 남부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은 찬성하는가? 이런 의문점으로 출발을 해서 도지사의 의지와 많은 도의 준비를 통해서 그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데까지는 한 1년여간의 기간 동안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많은 이야기들 중에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지역 균형 발전이 중요하고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이 돼야지만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관심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실제적으로 경기도의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많은 대다수의 전체 의원들이 동의를 해서 결의안까지 통과시키고 또 특별위원회까지 구축을 해서 경기도의 이 부분 상생할 수 있는 부분 분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때랑 시기적으로 또 많은 변화가 있게 된 것 같아요. 이제 북부는 특별히 접경 지역을 끼고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얘기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희생에 따른 보상의 차원에서도 북부 특별자치도가 설립이 되어서 자치권도 갖고 또 예산권도 갖고 여러 가지 행정권을 통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이야기됐습니다만 최근에 국제정세나 우리 한반도 정세를 보면 다시 남북관계의 긴장 상태가 오면서 이 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필요성과 쭉 논의됐던 그런 이야기들이 다시 안타깝게도 좀 다시 쇠퇴하는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발제해 주신 내용들의 많은 부분들을 공감을 하면서 도대체 균형발전 또 경기도의 이 부분 과연 중앙정부나 이거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 집단들이 찬성을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좀 풀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개인적으로는 좀 해봤습니다. 보니까요, 실제적으로 고위공무원들이 다
어디 살아요? 서울 강남에 집중적으로 살지 않습니까? 경기도는 또 남부에 많이 살아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북부로부터 이제 권력이 약간 이양되는 시점이 지금 됐거든요. 그만큼 인구도 북부 지역에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구의 문제, 국민들의, 도민들의 이 삶의 문제에서만 봐도 북부특별자치도가 설립이 되거나 북부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있는 방안들이 마련돼야 되는데, 저는 그 해법으로 사실 북부특별자치도 법안이 통과되기는 현 정부에서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미 통과된 평화경제특구법을 기반으로 평화와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이러한 방안들을 좀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화가 없이는 경제 발전이 있을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고양시도 경제자유구역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것처럼 파주도 마찬가지지만 이 접경 지역은 그러한 개발 욕구들이 있어서 지금 경기도가 대개발 프로젝트를 지금 가동하는 것처럼 지역을 먼저 개발시키고 그것을 바탕으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나 예산적으로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분구로 자연적으로 가는 구조를 좀 저희가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의회는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건의안도 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제들, 또 예산 집행할 때 북부에 대한 집중적인 예산 투자,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무래도 정치권에 있으시다 보니까 그 정치적인 부분에서 예민한 사항도 말씀해 주셨는데,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은 과연 북부특별자치도가 공감대를 얼마만큼 형성시키는가라는 부분, 과연 찬성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아울러서 경기 북부특별자치도라고 하는 현재의 추진 그 상황이 여러 정치적인 구도 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이 아마 정치적으로 좀 몸소 있으시니까 그걸 느끼실 거예요. 굉장히 힘드실 거 아닌가. 그럼 이런 부분에서 전략을 출구를 찾아야 되는데, 아마 의원님께서는 평화경제특별법이 있으니까 이 평화와 경제를 합쳐서 가는 추진 동력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거기에서도 상당히 지금 국제 정세나 남북의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면을 지적해 주셨어요. 원래는 잘 이게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은 평화라고 하는 자체의 구역 또는 평화라는 그런 모토가 이게 새서 다시 연결이 되는데, 이게 지금 별로 지금 정세가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좀 생각을 깊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주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우리 경기도에 오랫동안 의회에서 몸담으셨고 여러 가지 아마 경기도에서 많은 정책들을 위반하시고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상당한 또 조예가 깊으신 우리 박형규 환경국립대에 계시는 교수님 모셨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토론 아주 잘 들었고요. 우리 강성juk 총장님께서도 이제 특별자치도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상당히 공감하는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특별자치도 경기도 모든 분들이 동의해 줄까요? 아까 토론자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 10개, 11개 자치단체장들이 동의하고 국회의원들이 동의할까요? 공감하지만 쉽지 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이 준비하신 분들 아주 중요한 토론이라고 보지만, 이 토론회에서 아까 우리 김학인 국장 말씀하셨지만 경기도에서 1993년도부터 분도수진위원회부터 해서 계속 매년 그 위원회 만들고 노력했지만 지금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을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의회 입법단을 퇴직하면서 지방의 243곳 중에서 150곳 중에 이제 지방의 특강을 많이 다녔어요. 다니다 보니까 인구 감소에 따른 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몇 군데 영역을 했고요. 근데 그 영역을 하면서 한계를 많이 느꼈었는데, 우리 김찬동 교수님도 와 계십니다만 같이 행안부 영역을 하고 있어요. 현재 한계를 많이 느끼던 차에 뭐를 하고 있냐면 인구 감소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적으로 행안부에서 시기적절하게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별자치도만 한다라고 할 때는 저는 안 되리라고 봐요. 그러나 행정구역 개편하면서 어떤 특별자치도를 한다든지 할 때는 그게 그 편성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어서 지금이 기회고 이제 찬스이다라고 보는데요. 강원도 특별자치도 강의 갔을 때는 물어보니까 강원도나 전라북도 어떻게 됐냐 했더니 여야가 쉽게 그걸 합의한 거예요. 그나마. 그렇기 때문에 됐던 거고 여기는 지금 복잡하다는 쉽지 않을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용인이나 지금 아시겠지만 하성 같은 경우 인구도 늘어나지만 특례시지를 받고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온치 안에도 그런 것이 가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짧게 해달라고 하니까 76페이지 나와 있지만 토론 포인트로서 그 특별자치도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 이런 부분도 한번 나와 있는 부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는 수도권 그 사극이 가능해서 북부가 자생적인 성장할 수 있도록 세수 확보, 전입적인 능력 확보, 교통 구축 이런 그 신산업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 이걸 법에 명시한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 세 번째는 특별자치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군사 및 수도권 규제는 여전히 생존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우리 이종훈 박사님이나 우리 장인복 교수님 워낙 발표를 잘해 주셔서 그 내용보다는 그 첨언한다는 이런 거는데 조금 여쭤보고 싶은 거 있다면 이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한 행정구역 개편과 더불어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시기가 됐다고 판단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경기 북부권만은 절대 안 해주려고 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서울, 경기 북부권, 경기 남부권 아니면 인천권, 충청권, 대구 경북권, 부울경, 강주, 전남 통합 이런 전반적으로 통합 어떤 인구 감소에 따라 행정구역 개편하자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그 인구 감소에 따른 대안으로서 행정구역 개편해야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할 때에 따라서 우리 연구자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거에 따라 북부 특별자치도만 안 될 텐데 인구 감소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 경기 북부 같은 경우는 인구 감소 지역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에 따라 규제가 상당히 많고 있다고 보는데 이런 그 규제를 계속 건의할 필요가 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독일의 경우 동서독의 격차가 적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남북 간에도 격차가 굉장히 많이 커요. 그랬을 때 독일의 사례를 연구하는 것이 우리 경기도에 좀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조금 요즘 최근에는 또 그런 거 준비된 게 있는지 하나 여쭤보고 싶고 네 번째는 경기 북부 발전 5대 전략 19대 프로젝트를 제안하셨는데 여기에 유엔 본부로 유엔 관련 기관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까 150곳 정도 지방에 강의했다는데 어떤 제안이 한번 왔었냐면요. 어느 대통령이 지금 동학경목공원에 그 묻혀 계시긴 하는데 그분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이 북방교류 중국 교류를 했었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파주에 북방교류센터 이런 거를 기부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그걸 도와줄 수 있냐고 왔는데 파주시에 강의 갔을 때 그나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기부를 전체 해달라 해서 못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엔 여기에 본부나 유엔 관련 기관 유치하자라고 이야기도 나왔듯이 공약 때마다 많이 나왔어요. 과거에 선거 때. 그랬을 때 이런 구체적 매뉴얼이라든지 유엔 제안을 해서 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식으로 오게 할 것인가 구체적 어떤 그 매뉴얼 같은 게 있는지 또 준비된 게 있는지 이건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아까 우리 조성환 위원장님께서 파주 지역이시지만 위원장 북부에 되기 쉽지 않아요. 고향이나 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의원들이 위원장도 되고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만 의정부도 많이 하시고 파주에서는 위원장님이 아마 최초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이제 파주가 북방교류센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점 도시 예를 든다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 가보셨겠지만 이집트와 국경에 나무 하나로 국경선을 하잖아요. 북한은 DMZ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복합적으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서 분도와 더불어서 그런 것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 가능한 것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 지적도 해주시고 질문도 아주 좋은 질문도 해주셨습니다. 이제 발표자분께 좀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드릴 테니까 말씀해 주시고 중요한 부분은 아마 그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로 한다면 특별자치도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 건데 이게 쉽지 않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인구 소멸에 관련된 이제
아까 우리 최지민 박사님도 말씀 주셨지만 그 급작스레 달게 쓰나미 같이 몰려오는 인구 소멸의 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행정 체제 개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행정 체제 개편이라는 것은 구역의 문제와 기능의 문제 또는 이 계층의 문제 이게 이제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향후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의 10개의 시군의 인구가 소멸되는 지역에 관련돼서 좀 생각이 깊게 생각하셔야 된다. 거기에 관련돼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전히 특별자치도가 되더라도 안고 있는 규제라든지 또는 수도권의 규제 또는 군사 규제 이런 것을 피할 수 없는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아주 중요한 문제로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확히 우리 5분의 토론자분들이 정말로 대단한 역량이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아마 발제자분께 마이크를 넘겨서 지금 아마 질문도 있을 것이고 마지막 아마 얘기를 말씀 주실 분 있을 건데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토론 감사드리고요. 이 발제문에 미처 담지 못했거나 아직 연구가 좀 덜 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요 말씀 주신 부분들은 제가 메모를 했기 때문에 잘 반영하겠고요. 큰 틀에서 뭐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보다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궁금해하시는 것들, 그다음에 핵심적 고리가 뭔지를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특별자치도라는 걸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인지, 행정체계가 어떻게 디테일하게 움직여질 수 있을 것인지 굉장히 아주 우리 이제 앞에 최지민 박사님 굉장히 정교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큰 틀에서 국가가 이리 해라 저리 해라, 그다음에 분단의 구조 속에서 북부가 이렇게 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걷어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말씀 주신 부분들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행정체제 출범과 함께 앞으로 상당히 많이 연구 과제로서 좀 다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될 과연 우리가 제시한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과연 경기 북부에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경기 북부 그래 할 수 있으면 해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정부가 이 지방 소멸을 걱정하듯이 경기 북부의 문제를 우리가 70년 동안 이게 분단을 통해서 북부가 정말 그렇게 됐지, 이제 그리고 수도권도 이제 더 이상 우리 성장의 한계에 와 있는데 북부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국가와 지방이 맞대고 머리를 맞대서 해결하고 이 국가가 이런 거를 다 하나하나 일일이 돼 안 돼라고 하기보다는 좀 자유권을 줘서 해야 하는 시대가 왔고, 거기에 대해서 재정 지원이나 국가가 쥐고 있던 재원들 이게 많아요. 사실 국고보조금 한 60조 정도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재원들을 지금 국가가 쓰고 있는데 그 일부만 자주 재원으로 돌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많은 분이 말씀해 주셨듯이 순순히 안 해준다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그걸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소위 말해서 이제 집권 세력, 그 다음에 의회, 국회, 그 다음에 이 지방이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한국을 개조하고 발전시키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에 대한 합의를 하고 그를 통한 이제 특별법의 이 통과와 어떤 재정 권한 이양에 관련된 부분들이 정부 차원에서 마련이 돼야 되는,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인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출발을 해야 된다. 우리가 중장기 과제니까 5년 10년 동안 하자 이게 아니라 다만 1%의 교부세라도 상향을 하고 이 장관들이 갖고 있는 권한이 일부라도 지역에 넘겨서 실험을 해보자. 그래서 국가가 하지 못했는데 국가 책임이에요. 지금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다 재정도 권한도 갖고 있는 국가 책임인데 지역이 책임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하게 하자는 게, 그래서 지방이 안 되면 국가 책임이 아니라 지방이 책임이거든요. 5년 10년 후에 그렇게 만들어야지. 지금 아무 권한도 주지 않고 해라 해서 안 되는 체제를 계속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이러한 일들, 규제,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국가와 같이 합의해 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랬을 때 과연 이게 그 규제 개선이 되고 과연 이런 것들이 거버넌스, 사국체제 거버넌스가 될 것인가, 뭐 이런 이제 그 문제 의식이 있으시잖아요. 그 부분들은 뭐 지금 연구자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큰 틀에서 합의를 가지고 가게 됐을 때 그 해법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와 경기 북부를 분리해서 지표를 보면 또 현재 접경지역 지원법의 취지와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취지가 정반대로 상충하는 것이 동일한 지역을 규제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해소를 하게 해나가고 또 경기 북부의 문제를 비수도권에서 좀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저기도 수도권이니까 저기도 눌러야 되라고 보기보다는 상생하는 입장에서 좀 같이 공감하고 가는 그런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해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말씀 주신 내용들을 토대로 구체적인 쟁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정리를 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여기 우리 도에서 와 계시니까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자리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의 아마 추진에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과 전략들이 나온 것 같고요. 또 오늘 토론자분들의 아주 고귀한 그러한 고견들이 토대를 해서 앞으로 추진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것은 강원특별자치도가 가르는 데 있어서는 어디에 규착점이 있어야 되고 어디에 목표를 두어야 될 것인가 라는 측면인데 어떻게 되든 우리의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이나 또는 분권을 통한 특별자치도는 시민의 또는 도민의 지역 주민의 규착점이 가야 된다. 주민들이 체감하지 못한 특별자치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런 특별자치도나 분권이나 지방자치는 그야말로 무늬만 지방자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향할 바는 주민들의 진정한 삶의 질에 다가갈 수 있는 특별자치도로서의 지위와 함께 권한을 갖고 그야말로 자생력을 가지고 지역 발전을 가질 수 있는 분권형 새로운 모델 또는 균형 발전의 모델로 가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바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든 토론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신한대학교 또 경인행정학회 그리고 우리 경기도가 함께하는 신한대학교와 함께하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세미나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강성종 총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냇물이 졸졸졸 아름답게 흐르는 이유는 그 시내에 바위가 있고 또 돌들이 있기 때문이다. 장애물이 있어서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가 졸졸졸 아름답게 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장애물이 있어도 시내는 강물로 또 바다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저희는 정말 거기에 희망을 발견합니다. 우리 신한대학교가 70년의 국가안보의 전진기지인 경기 북부를 52년 동안 대학으로서 거점대학으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난 50년 되는 2022년에 우리 대학의 모토가 메이드 인 제로였습니다. 메이드 인 제로. 근데 행정구역은 100년이 됐습니다. 행정구역은. 행정체제가 100년이 됐는데 아직도 한 번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100년이 된 현재 행정구역을 새로운 지방자치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그릇으로 정말 좀 만들어야 되지 않냐. 메이드 인 정말 좀 제로를 하자라는 말씀.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스트롱어 투게더였습니다. 함께하면 더 강력해집니다. 오늘 유튜브 방송하신 정말 많으신 우리 시민분들, 경기북부의 361만 아마 주민들만 보지 않으셨을 겁니다. 많은 전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 다 보셨는데 정말 이제 새로운 그릇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지방자치, 자치분권, 균형발전 함께 할 수 있는 논의를 공론회장에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신한대학교 아까 말씀드린 52년 동안 지역의 거점대학으로 역할을 해왔는데 앞으로 더 중요한 역할, 대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명은 최대한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정말 아쉽지만 우리 천성수 과장님, 양영아 팀장님, 경기도의 과장님, 팀장님 총괄하시는 두 분이세요. 오늘 끝까지 함께 하시는데 예,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마 도에서 또 좋은 계획으로 시민분들께 좋은 프로그램으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 또 고민을 할 수 있는 공론회장을 마련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우리 신안대학교 경인행정학회 그리고 경기도가 함께하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세미나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